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27년 만에 청와대에서 음악 프로그램 공개 방송이 있었고 오늘은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웅장하고요. 주변에는 한 번씩 봤는데 이만큼 클 줄 몰랐습니다. 여기 외국 대통령 분들이 오시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로 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항상 TV에서 보던 것을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기했고 브리핑 룸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신기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채널A 카메라가 처음으로 영부인 접견실, 영부인실에 들어가서 여러 화면들을 보여드렸고 이게 꽤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시민들에게 청와대 내부도 조금씩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국빈을 위한 만찬을 영빈관, 대통령 기자회견장이 열리는 춘추관, 여기 계신 내부는 또 기자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기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춘추관은 다 네 분 다 가보셨을 텐데 영빈관,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쉽게 접근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주로 국빈 행사에서 초청되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단이나 이렇게 좀 성과를 이루는 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연회를 베풀 때 그런 장소들 또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 연회를 베풀 때 이제 가는 장소라든지 주로 그런 장소로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보통 이 외국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영빈관도 있고 또 영빈관에 이제 외국의 그 주요 사절들이 묵는 그런 또 이 숙박 시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빈관밖에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실 이 그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미국 가면 사실은 이제 숙박시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없는 게 그동안 호텔에서 많이 묵고 이게 이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정상을 국빈 방문을 하고 했을 때 숙소까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뭔가 앞으로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드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조호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 국빈이 가면 그 조호대에서 묵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회담도 하고 이런 장소인데 우리는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영빈관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춘추관은 주로 기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브리핑 룸입니다. 맞아요. 가보면 꽤 위에 큰 2층에 가보면 꽤 큰 이제 브리핑 룸이 있고 1층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그 기자 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일반인들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우실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그동안 청와대의 중요한 발표 이런 것도 이루어졌지 않나 싶은데 예. 아무래도 청와대가 이제 지금 주요하게 이제 본관이 되는 데는 좀 보안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직 공개되기는 좀 멀었고 춘추관이나 영빈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이었기 때문에 빨리 일단은 좀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나머지 시설도 이제 개방을 할 텐데 예. 문제는 청와대에 이제 여민관이라고 해서 비서들을 이제 쓰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론이 많았습니다. 비서동 집무실, 그렇죠. 여민관. 비서동 집무실 같은 경우는 워낙 예. 오래돼서 이제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아서 꽤 이제 낡은 건물이에요.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이 전체적인 청와대의 어떤 건물들을 국민들에게 개방할지 또 어떤 건물을 없앨지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결정이 되는데 일단 춘추관과 영빈관이 먼저 일단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또 볼게요. 매일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청와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부까지 공개가 됐고 오늘 공개된 영빈관 그리고 춘추관 말고도 대통령이 먹고 잤던 그러니까 숙식을 했던 관저, 본관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개방될 예정이고 지금 관람 신청자만 500만 명 이상이다. 글쎄 청와대 개방에 대한 여러 호평도 있고 여러 걱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님. 이게 아직도 그런데 야당에서는 졸속 이전 혹은 송영길 대표는 지금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무성 논란 얘기도 좀 꺼내고 있고 여전히 이 부분이 앞으로 지방선거 혹은 윤 대통령의 초반 이 청와대 전면 개방과 어떻게 좀 맞물릴 수 있을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고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거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청계천 그때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기에서 일하시는 상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너무 밀어붙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막상 이제 개방이 되면서 많이 호평을 받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명소가 됐듯이 예. 거의 이제 비슷한 루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의 약간 비민주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과도하게 빨리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경시한 것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지 뭐 짚어볼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뭐 송영길 후보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그런 언급도 있었죠. 그런 언급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역사는 역사의 평가대로 남겨둬야지 그거를 굳이 그렇게 언급을 해서 또 많은 비용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송영길 후보가 좀 무적절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 네, 이 청와대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지. 왜냐면요, 이 춘추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주 기자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 삼청동 쪽으로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아주 가깝게 이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와는 완전 동떨어지게 경복궁역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은 정말 춘추관 기자들이 춘추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에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도 없고 대통령 집무실과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관하고 비서 공간하고는 80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숨소리가 없는 보고서만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와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왜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국민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실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분들이 다 기자 출신이거나 기자분들이어서 그런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만날 때 예. 처음 만날 때 보니까 약간 의전에 이 미스가 좀 있더라고요. 실수가. 아하. 왜냐하면 이제 역대 이 정상회담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 외국 국빈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물 흘러가듯이 의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다 보니까 예. 수행원들이 어디로 출입을 해야 되는지 동선이 좀 꼬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현장 중계에서 잡혔는데 물론 청와대 이전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는 청와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뭔가 청와대에서 여러 의미 있는 그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열린 음악회도 열렸고 오늘 춘추관 영빈관도 개방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도 첫 번째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